아이네이아스의 모험은 트로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트로이의 장수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 유민을 이끌고 바다를 방랑하다가 이탈리아를 발견하여 아들 아스카니오스에게 알바 롱가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함으로써 로마의 초석을 닦는 이야기이다.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는 아이네이아스의 모험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품이다. 베르길리우스는 원래 이 작품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부탁으로 쓰기 시작했다. 매우 꼼꼼하여 완벽한 작품을 원했던 베르길리우스는 지인들에게 혹시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거든 원고를 소각해버리라고 유언했다. 베르길리우스가 우려한 대로 집필 도중 죽자 아우구스투스는 베르길리우스의 유언을 무시하고 전문가들을 시켜 원고를 거의 손을 보지 않고 출간하도록 했다. 아프로디테의 아들 아이네이아스. 아이네이아스의 아버지는 앙키세스였다. 앙키세스는 트로이의 세력권에 있던 다르다니아의 왕이었다. 하늘에서 지상을 관찰하던 아프로디테가 그의 수려한 외모를 보고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다. 앙키세스가 이대산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을 때 아프로디테가 다른 여자의 모습으로 변장한 채 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앙키세스에게 저는 프리기아의 왕 오트레우스의 딸이랍니다. 오래전부터 앙키세스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녀의 달콤한 말에 앙키세스는 며칠 동안 그녀와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올림포스 궁전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아프로디테는 앙키세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는 앞으로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이다. 아들은 우선 요정들에게 맡길 것이다. 5살이 되면 너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때 아이 이름은 아이네이아스로 지어라. 아이 어머니가 누구인지만 발설하지 마라. 아이 어미가 누구냐고 묻거든 그냥 요정이라고만 말해라. 아이의 운명은 그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의 후손은 자자손손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앙키세스는 그만 술김에 사람들에게 아들의 출생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날아왔다. 앙키세스는 다리에 번개를 맞고 평생 절름발이로 지냈다. 원래 아프디테와 인간 앙키세스를 맺어준 것은 제우스였다.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사랑을 함부로 누설한 앙키세스에게 경고를 한 것이다. 트로이 전쟁에서의 아이네이아스.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아이네이아스는 아버지를의 뒤를 이어 다르다니아의 왕이 되었다. 그는 트로이 전쟁에서 헥토르 다음으로 용감했지만 그의 맨 처음 상대는 아킬레우스였다. 그는 이대산에서 자신의 가축을 약탈하는 아킬레우스를 보고 달려들었지만 아킬레우스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 제우스가 돕지 않았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또 디오메데스와의 결투에서는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아프로디테가 아들을 도우려다가 아킬레우스의 창에 손이 찔렸다. 그 사이 아폴론이 아이네이아스를 구름에 감싸 피신시키자 아르테미스와 레토 여신이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다시 전투에 복귀한 그는 많은 그리스군을 죽였지만 디오메데스와 재대결에서는 그를 쓰러뜨려지는 못했다. 또 아폴론의 사주로 다시 아킬레우스와 재대결을 벌일 객기도 부려보았지만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아이네이아스는 이처럼 신들의 보호를 받는 축복받은 영웅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신들에게 복종했고 신들은 경건한 그에게 위대한 운명을 약속했다. 트로이의 몰락과 아이네이아스의 탈출. 트로이 전쟁에서 전세가 그리스군에게 넘어가자 아버지 앙키세스와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에게 빨리 몸을 피신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즉시 짐을 꾸려 가족과 측근들을 데리고 이대산으로 들어갔다. 트로이가 몰락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는 흩어진 유민들을 모아 이대산 기슭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다스렸다. 이때 그는 트로이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페나테스 상을 가져왔다. 페나테스는 두 젊은이의 좌상으로 형성화된 가정을 지키는 조상신들이다. 아이네이아스의 모험. 이대산 기슭의 안탄드로스. 아이네이아스는 이대산 기슭 안탄드로스에서 몇 달간 머문 채 배를 건조하면 항해 준비를 했다. 여름이 되자 마침내 아이네이아스는 유민을 이끌고 출항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였다. 선단 규모는 총 20척이었다. 트라케. 그들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은 트라케였다. 해안에 제단을 쌓고 신들께 제물을 바친 다음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를 베던 부하들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는데 나무가 피를 흘리며 말을 했다. 아이네이아스여, 왜 나를 괴롭히는가? 나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폴리도로스의 홀령이다. 나는 트라케의 왕이었던 매형에게 억울하게 죽었다. 이곳은 내가 나라를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배반자의 혈족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아이네이아스는 짐을 꾸려 도망치듯 트라케를 빠져나왔다. 크레타. 아이네이아스 아버지 앙키세스가 신탁이 말한 조상의 품을 크레타로 해석했다. 트로이의 선조로 알려진 데우크로스가 크레타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시 크레타로 가서 집을 짓고 성벽을 쌓았다. 어느 정도 왕궁의 모습이 갖추어지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갑자기 가뭄이 들어 모든 작물이 햇볕에 타고 말았다. 앙키세스는 다시 아폴론 신에게 신탁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떠나기 전날 밤 아이네이아스의 조상신 페나테스가 나타나 말했다. 아이네이아스여. 이곳은 델로스에서 아폴론 신이 말한 곳이 아니다. 신께서 말한 곳은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스인들은 그곳을 헤스페리아라고 부른다. 너희들의 조상 다르다노스와 이아시온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앙키세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카산드라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녀는 트로이가 몰락하고 다르다노스족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면서 그곳은 헤스페리아나 이탈리아라고 했다. 스트로파데스 군도. 아침이 되자 그들은 이탈리아를 향해 출발했지만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그들을 인근 해안으로 밀어붙였는데 스트로파데스 군도 중 한 섬이었다. 이 섬에는 괴물새 하르피이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얼굴은 처녀지만 몸통은 새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주변에 논이는 염소떼와 소떼 중 몇 마리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하르피이아이들이 날아와 발톱으로 음식을 낚아채 가고 남아있는 음식에는 배설물을 쏟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위협하자 하르피이아이 중 한 마리가 높은 바위에 앉아 말했다. 트로이의 유민들이여. 이곳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아폴론 신의 정갈이다. 당장 이탈리아로 가라. 너희들은 그곳에 도착하면 너무나 배가 고파 식당마저도 먹어치우게 될 것이다. 부트로톤. 그리스 본토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선단은 파이아 캐스인들의 나라를 거쳐 카오니아 폭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상륙한 이들은 부트로톤 시로 향했다. 그곳은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자 트로이의 장수이며 예언가였던 헬레노스가 통치하고 있었다. 헬레노스는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에 협력한 공으로 목숨을 건져 그곳에 정착했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가 차지한 헥토르의 미망인 안드로마케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네오프톨레모스가 메넬라우스의 딸 헤르미오네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헬레노스에게 양보했기 때문이다. 헬레노스가 그들을 아폴론 신전으로 안내하고 앙키세스가 신탁을 묻자 사제가 말했다. 앙키세스여.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다. 그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들은 신의 뜻에 따라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오. 지하세계도 가야 하고 키르케가 사는 아이아이의 섬도 그쳐야 한다. 이탈리아에 도착하거든 우선 강을 찾으시오. 그러면 강가 떡갈나무 밑에 거대한 암돼지가 30마리의 새끼와 함께 누워있는 곳이 있을 것이오. 바로 그곳이 그대들의 터전으로 삼을 곳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탈리아의 동해안으로 가지 말 것이며 스킬라와 카립디스도 우회하라고 충고하였다. 폴리페모스의 섬. 그들은 신탁대로 이탈리아 남부 해안을 따라 가다가 아이트나 산이 있는 시칠리아 남부의 조그만 포구에 기항했다. 아이트나 산이 간헐적으로 굉음을 내며 연기를 품고 있었다. 산 밑에는 기간테스 엔켈라도스가 제우스에게 대들다가 아테나에 잡혀 갇혀 있었다. 그가 고통에 못 이겨 돌아누울 때마다 굉음이 생겨났다. 그들이 상륙한 장소는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를 굴려준 곳이었다. 아침이 되자 근처 숲속에서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이 나와 구슬프게 흐느끼면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예언했다.
제 이름은 아카이메니데스입니다. 귀양하는 오디세우스와 함께 왔다가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폴리페모스를 피해 달아나다가 경황 중에 저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키클로페스들을 눈을 피해 석 달 동안 가슴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폴리페모스가 지팡이를 짚고 양떼를 몰며 그들과 가까운 해안으로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일행은 아카이메니데스를 배에 태우고 재빨리 노를 저어 포구를 떠났다. 앙키세스의 죽음. 일행은 시칠리아 섬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드레파논 항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아버지 앙키세스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정성스레 장사를 지낸 후 그곳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향했다. 헤라 여신이 하늘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바람의 지배자 아이올로스에게 트로이 선단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여신은 아직도 아프로디테 여신과 트로이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트로이인 파리스가 헤라를 무시하고 아프리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로이인들은 제우스와 그의 연인 알렉트라의 아들 다르다누스의 후손들이었다. 남풍과 동풍이 심하게 불기 시작하고 트로이 선단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자 포세이돈은 갑자기 폭풍우가 이는 것을 보고 남풍과 북풍을 불러 당장 바다에서 물러가라. 바다를 지배하는 지배권은 원래 내 것이다. 너의 주인 아이올로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라고 말했다. 카르타고의 디도 여왕. 다시 파도가 잔잔해지자 아이네이아스는 흩어진 선단 중 7척을 수습하여 가까운 해안에 상륙했다. 우선 사슴을 잡아 구워 먹으며 지친 부하들을 달랬다. 그는 친구 아카테스와 섬을 정찰하다가 왕궁 하나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디도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디도는 페니키아 티로스의 왕 모투의 딸이었다. 디도가 재력가이자 숙부인 시카이우스와 결혼을 하자 동생 피그말리오는 재산이 탐이나 매형을 살해했다. 디도는 잔인한 동생에게 절망하고 뜻을 같이 아는 귀족들과 함께 남편의 재산을 모두 챙겨 티로스를 탈출했다. 그녀는 이곳에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건설 중이었는데 아이네이아스가 그녀에게 신분을 밝히고 그간의 모험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그에게 호감을 보이며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본 아프로디테와 헤라 여신이 이들을 맺어주기로 합의했다. 아프로디테는 아이네이아스 신변 안전을 위해서, 헤라는 얄미운 아이네이아스를 아예 그곳에 눌러앉게 할 심산이었다. 아이네이아스와 디도의 사랑. 아이네이아스가 전령을 보내 아들 아스카니오스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에로스가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부탁을 받고 아스카니오스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얼싸안으며 기뻐하자 디도도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 했다. 디도가 아이를 건네받는 순간 에로스는 재빨리 그녀의 심장에 황금 화살로 상처를 냈다. 그때부터 아이네이아스에 대한 디도의 마음은 손님에 대한 호의에서 갑자기 불타는 사랑으로 바뀌었다. 디도는 동생 안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자 동생은 기뻐하며 새 출발을 하라고 충고했다. 어느 날 아이네이아스를 위한 사냥대회가 벌어졌는데 제우스가 헤라의 부탁을 받고 주변에 두 사람만 남아있을 때 갑자기 소나기를 퍼부었다. 둘은 비를 피해 근처의 동굴에 들어갔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디도가 사랑을 고백하자 그들은 동굴 속에서 억눌렀던 연정을 불태웠다. 그날부터 둘 사이가 깊어지고 아이네이아스는 더 이상 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그곳에 눌러 앉을 태세였다. 그러자 제우스는 전령 헤르메스를 불러 말했다. 아이네이아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전쟁터에서 여러 번 구해주었는데 그는 나를 위해 로마를 건설해야 한다. 그에게 당장 배를 타고 떠나라고 일러라. 아이네이아스의 출항과 디도의 자살.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아이네이아스에게 날아갔다. 그는 디도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궁전 건축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말을 전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이네이아스는 믿을 만한 부하들 불러 은밀히 출발 준비를 하라고 시킨 후 디도에게 알리지도 않고 출발을 했다. 디도는 아이네이아스가 말없이 떠나버리자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며칠 동안 괴로워하던 그녀는 동생 안나를 불러 궁전 마당에 장작을 쌓으라고 지시했다. 아이네이아스가 남겨둔 무기나 옷, 그리고 함께 쓰던 침대도 올려 태우라고 했다. 장작에 불이 활활 타오르자 디도는 갑자기 화염에 쌓인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동생 안나가 언니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칠리아. 아이네이아스 일행은 시칠리아에 다시 도착했다. 이번에는 아이게스테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다. 아이게스테스 왕은 아이네이아스의 일행을 극진히 환대해주며 마침 기일이 된 아버지를 위해 추모 경기를 열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트로이의 여인들이 갑자기 선단에 불을 질렀다. 7년 동안의 항해에 지친 그들을 헤라 여신이 부추겼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우스가 때마침 비를 내려주어 내 척만 불에 탔다. 상심해 있는 아이네이아스에게 그날 밤 앙키세스가 나타나 제우스의 명령을 전했다. 아이네이아스야, 내 백성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들만 골라 이탈리아로 데려가라. 그곳 나티움에서 사나운 라틴이 부족과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전에 지하 세계를 방문해서 나를 만나야 한다. 10일 내 여신이 너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지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그녀는 쿠마이 해변의 동굴에 살고 있다. 키자비 팔리누로스의 죽음. 아이네이아스는 원하는 자들만 데리고 이탈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남은 자들은 그곳에 아케스타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그들이 출항하고 얼마 되지 않아 키자비 팔리누스에게 잠의 신이 다가와 졸음을 불어넣자 그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잠의 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구부려 그를 바닷속으로 슬그머니 밀어버렸다. 이탈리아의 쿠마이. 배는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순항하여 쿠마이에 도착했다. 10일 내 여신이 사는 동굴을 찾아가 신탁을 묻자 이탈리아에서 일어날 일들을 수수께끼 같은 말로 늘어놓았다. 우선 숲에 가서 지하 세계의 출입증인 황금가지를 껴고 오라고 시켰다. 고대에는 겨우살이가 겨울에도 황금빛으로 빛나 황금가지로 불렸고 신성한 나무로 여겼다. 다행히 아이네이아스는 이것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하세계 방문. 지하세계로 내려간 아이네이아스는 장례를 치르지 못해 스틱스 강가에서 방황하는 키자비 팔리누루스를 보았다. 아이네이아스는 그에게 돌아가면 즉시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약속했다. 시빌레가 황금가지를 보이자 베사공 카로는 아무 말 없이 그녀와 아이네이아스를 배에 태워 스틱스 강을 건네주었다. 그들은 타르타로스 입구를 거쳐 엘리시온의 뜰로 향했다. 엘리시온은 선택받은 선한 영혼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앙키세스도 죽어 그 안에 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망각의 강 레테가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다. 레테 강변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죄값을 치른 영혼들과 선한 행동에 따라 보상을 받은 영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 레테 강물로 몸을 씻어 모든 기억을 씻어내려는 참이었다. 앙키세스는 그들 중 한 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들아, 잘 들어라. 바로 저 젊은이가 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날 실비우스이다. 그는 알바 롱가라는 왕조를 건설하여 후대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저 젊은이가 바로 로마를 건설하게 될 로물루스이다. 그의 통치권은 대지에 미치고 그 기백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로마는 7개의 언덕을 하나의 성으로 둘러싼 철옹성이 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머지않아 아들이 치르게 될 라우렌툼 왕국과 루톨리 왕국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또한 그들에게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를 알려주었다. 티베리스 강가. 동료들에게 돌아온 아이네이아스는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이탈리아 동부 해안가를 올라가다가 거대한 강 티베리스하고 강가에 정박하여 기슭에 오른 다음 시장기가 돌아 음식을 차렸다. 접시가 없어서 널쩍한 밀가루 케이크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고 있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케이크를 뜯어먹고 있었다.
그걸 보고 아이네이아스의 아들 아스카니오스가 어른들이 식탁을 먹고 있다고 깔깔댔다. 이 말을 듣자 아이네이아스는 괴물새 켈라인쉐 신탁을 떠올리며 모두에게 이곳이 약속의 땅임을 알렸다. 라티니족과 트로이인의 전쟁. 라티니족의 연합군. 라티니족에는 라티누스가 다스리는 라우렌툼 왕국과 투르누스가 다스리는 루툴리 왕국이 있었다. 라티누스는 크로누스 손자이고 투르누스는 페르세우스의 아내 다나에의 후손이었다. 투르누스는 오래전부터 라티누스의 딸 라비니아에 청혼을 했었다. 라티누스의 아내 아마타는 사위감에 무척 만족했지만 라티누스는 신탁을 통해 자신의 딸은 외지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침 아이네이아스가 사절단을 보내오자 그를 만나 사위로 삼으려고 결심했다. 하지만 라티누스 왕이 아이네이아스를 만나기 전에 헤라가 개입했다. 그녀는 지하 세계에서 복수의 여신 알렉토를 불러와 아마타와 투르누스에게 외지인에 대한 적개심을 품도록 부추겼다. 트로이인과 라티니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자 라티누스는 분쟁을 막아보려고 야누스 신전의 문 열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헤라의 신이 몸소 야누스 신전의 문을 밀어제쳤다.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라티니족은 연합군을 형성하였는데 연합군에는 헤라클레스가 여사제와 사랑을 나누어 낳은 아벤티누스가 참가하고 아르고서의 왕 암피아라우스의 상둥이 아들 카틸루스와 코라스도 합류했다. 사비나의 클라우수스도 대군을 이끌고 왔다. 사방에서 군소국가들이 투르누스군에 합류했다. 그 중에는 볼스키족의 여전사 카밀라도 있었다. 그녀의 주력 무대는 기병대였다. 투르누스의 강력한 군대에 근심이 쌓인 아이네이아스의 꿈에 티베리스 강의 신 티베리누스가 나타나 말했다. 아이네이아스여, 낙담하지 말아라. 너의 부족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증표를 보여주겠다. 너는 곳강가에서 30마리의 하얀 새끼 돼지를 거느리고 누워있는 어미 돼지를 발견할 것이다. 그곳이 바로 30년 뒤 건설될 로마의 모체가 될 알바론가가 세워질 부지이다. 아르카디아의 후손들을 다스리는 에우안드로스 왕의 나라가 기꺼이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아침이 되면 헤라의 신에게 내가 말한 돼지를 찾아 괴물을 바치고 노여움을 풀어준 다음 그를 찾아가 동맹을 맺어라. 트로이인과 에우안드로스 왕과의 동맹. 아침이 되어 떠날 채비를 하는데 근처 강가에 30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어미 돼지 한 마리가 있었다. 강의 신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잡아 헤라 여신에게 바치고 에우안드로스 왕을 찾아갔다. 왕은 도움을 요청하자 흔쾌하게 승낙했다. 하지만 본인은 너무 노쇠하기 때문에 직접 출병하는 대신 400명의 기병대와 함께 자신의 아들 팔라스를 달려보냈다. 그 사이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들의 방패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방패는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했고 겉에는 어미 늑대의 젖을 상둥이가 빨고 있는 장면을 비롯하여 로마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가득했으나 아이네이아스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투르누스의 선제 공격. 투르누스는 방어가 약한 지점을 찾다가 아이네이아스 선단이 강가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에 불을 질렀다. 그 순간 제우스가 천둥과 번개를 치며 배를 재빨리 바다의 요정으로 변신시켰다. 이는 제우스가 트로이 선단을 지켜주라는 어머니 레아 여신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다. 투르누스 군사들은 눈앞의 기적에 놀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포위만 하고 있었다. 아이네이아스의 귀환과 대전투. 에우리알로스와 니소스가 포위망을 뚫고 아이네이아스에게 위기를 알리겠다고 나섰다가 모두 전사했다. 마침내 아이네이아스가 지원군을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투르누스는 에우안드로스의 아들 팔라스를 죽여 얻은 전리품인 검대를 어깨에 메고 다녔다. 그들은 시신들의 장례를 지르기 위해 잠시 휴전을 선포했는데 이때 아이네이아스가 투르누스와의 1대1 대결을 제안했다. 자기가 지면 깨끗이 이곳에서 물러나고 이기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투르누스 진영은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이 분열됐지만 헤라 여신의 관계로 휴전이 깨지고 다시 싸움이 시작되자 그들은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투르누스 진영의 여전사 카밀라가 전사하였고 아이네이아스도 한때 심하게 부상을 당했지만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곧 회복되었다. 트로이인들이 라티니의 도시 라우렌툼을 점령하자 아마타는 사위감 투르누스가 전사했다고 짐작하고 자살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르누스가 아이네이아스에게 1대1 결투를 제안했다. 결투가 시작되자 투르누스가 심하게 상처를 입게 되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아버지 곁에서 죽게 해달라는 투르누스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지만 그의 어깨에서 반짝이는 팔라스의 검대를 보자 분노가 치밀어 그의 가슴에 칼을 찔러 죽이고 전쟁을 종결했다. 로마의 전신 알바 롱가의 건설. 아이네이아스는 라티니족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공주 라비니아와 결혼을 했다. 이때 트로이인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언어를 포기하고 라타니아족은 이방인의 조상신 페나테스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앙키세스의 예언대로 아이네이아스와 크레우사의 아들 아스카니오스는 알바 롱가를 건설하여 30년 동안 통치한 후 아이네이아스와 리비니아의 아들 실비우스에게 넘겨주었다. 알바 롱가는 그 후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설할 때까지 300년 동안 라티니족의 수도가 되었다. 아이네이아스의 아들 아스카니오스는 이울루스라는 로마식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카이사르와 그의 양자 아우구스투스의 가문 이름 율리아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아스카니오스는 자연스럽게 카이사르 집안의 시조가 되었다.